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배과수원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토양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어요. 토양은 맛의 근원, 균형 잡힌 토양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농사가 쉬워진다. 해가 갈수록. 그래서 토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해줄 저 최진호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좋은 토양이란 어떤 거예요? 교과서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토양의 화학성, 토양의 물리성, 토양의 생물성.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비호감 토양, 지력이 좋다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토양 화학성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학성이라는 건 뭐예요? 요소를 준다든가 유기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귀한 자식이 왔을 때 상을 걸게 차려주는 거. 근데 사실 상을 걸게 차려줘도 어때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죠. 위가 아프다든가 하면 차라리 안 먹고 굶는 것이 더 몸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토양의 물리성. 예를 들자면 배수가 잘 된다든가 또 입단이 잘 발달돼서 토양이 부드럽다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비료는 어때요? 요소, 유기물 주면 바로 나무 뿌리가 먹습니까? 아니죠. 토양의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심 있게 하는 걸게 상을 차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을 받아 먹었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을 분해해서 나무 뿌리에 주는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양의 화학성보다는 물리성이라든가 이런 생물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땅이 좋은 땅이다. 비호감 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했을 때 좋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토양에 숨구멍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토양에 많은 것이 있어도 어때요? 토양이 딱딱하고 하면은 그것을 먹어서 분해하는 미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토양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토양학 책 처음 보면 뭐가 나와요? 고상, 액상, 기상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죠. 고상이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게 몇 프로? 한 50%. 그 다음에 25%는 공기, 또 25%는 물. 물론 유기물이 50에 한 5%는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이 많이 오면 딱 숨구멍이 없어지고 반대로 물이 없으면 공기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 토양은 어때요? SS기가 다니고 수확용 차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딱딱해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 사는 지렁이부터 해서 모든 미생물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첫째 이 시기에 해줘야 될 것은 토양에 숨구멍 만들자. 그게 저 나름대로 해봤을 때는 심토 파쇄. 그래서 심토 파쇄는 두 가지가 있죠. 폭기식과 진동형. 폭기식은 뭐예요? 시멘트 바닥에 정을 박았을 때 어때요? 정을 박으면은 금이 가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거. 이 폭기식이 있고 진동형은 뭐예요? 이 보신 바처럼 쇠판에 끄고 가. 그러니까 두부를 칼로 써는 식으로 자르고 가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토 파쇄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경운이라든가 심경에 비해서 어때요? 한 30cm 이상 이렇게 토양이 부드러워지더라. 용적 밀도가 좋아지더라.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배나무 뿌리는 어디가 많아요? 30에서 약 40-50cm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청년들, 젊은 가는 뿌리는 이 부분에 많아요.
그래서 심토 파쇄를 해주는 것이 경운하는 것보다는 또는 심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올 겨울에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폭기식은 연중 아무 때나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실 때 아무 때나 해주시고 세부 방법은 이제 자료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연중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장점이고요. 이 진동형은 뿌리가 잘려요. 뿌리가 잘리면 어때요? 굵은 뿌리가 잘리면 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동계, 뿌리가 움직이기 전에 겨울에만 해주면 좋다. 근데 사실 이 진동형이 더 효과가 좋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뿌리가 일단 잘리면 어때요? 가는 뿌리가 더 많이 분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는 뿌리가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청년이 많은 거잖아요. 일할 청년들이. 그래서 이 겨울에 할 수만 있다면 진동형 심토 파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아, 나는 겨울에 바빠서 못해서 하면은 이런 폭기식을 연중 생육기 해줘도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계는 여러분이 고가기 때문에 사서 쓰실 필요는 없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같은 데서 빌려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이 토양 쪽에서 해줄 것은 심토 파쇄를 머리에 두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엔 초생재배입니다. 초생재배는 모든 생명사슬의 중심. 우리가 꼭 유기재배나 친환경을 안 해도 요즘은 다 풀을 키우죠. 초생재배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20, 30년에는 전부 풀을 맸어요. 나이 드신 분들. 왜? 풀이 있으면은 게으르다고 옆집에서 요간다고 해서 다 뽑았어.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풀을 키우죠. 쉽게 말하면 잡초를 키우고 계시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청보리라든가 헤어리버치를 홈파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하나는 비료 성분. 이건 이제 두가잖아요. 두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심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은 질소를 공급하고 이 청보리 같은 것은 거친 유기물을 주기 때문에 미생물의 먹이자 또 이 뿌리 자체가 토양을 파고 들어가서 잎단도 형성하고 또 경반층도 파괴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은 10아르당 300평에 청보리 같으면 7kg, 홈파의 경우입니다. 헤어리 배치는 2에서 5kg를 이 시기에 심어줘도 돼요. 만약에 이 시기가 늦었다면 봄에는 이보다 한 20, 30% 양을 늘려서 파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었을 때 보리는 10아르당 약 질소 생산량으로 보면 2.5kg. 하지만 홈파, 헤어리 배치를 했을 때는 11.7kg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 공급하는 효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화학비료 절감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요 사진은 보시는 것이 헤어리 배치가 꽃 피었을 때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호미를 심었어요. 호미를 심다 보니까 뿌리는 깊게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SS기가 다니고 약 뿌리기도 어렵고 또 병해충들이 더 서식하기가 좋지요. 습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키가 적은 청보리를 합니다. 호밀은 또 수입하기 때문에 외야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리로 심는 게 좋다. 근데 이렇게 꼭 안 하셔더라도 그 잡초를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애초 작업이나 제초 작업은 수시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초종을 애초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겨울로 이렇게 한쪽은 밀어주시고 한쪽은 놔두시는 것이 응애라든가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렇게 일시에 제초 작업을 하지 마시고 애초를 하지 마시고 한쪽 하고 나서 또 다음에 이쪽을 해주시는 것이 응애 같은 게 나무로 올라가지 않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생재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소리쟁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쟁이는 보시면 알겠죠. 이 사진.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혔다가 가을이 되면 어때요? 이게 갈색으로, 진갈색으로 변하죠. 이 소리쟁이는 제초제를 뿌려도 잘 죽지도 않고 뿌리를 캐내도 또 뿌리에서 이게 뻗어 나가죠. 여러 가지. 이건 맺꽃이에요.
맺고 또 덩쿨성으로 이건 단연성, 나팔꽃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은 이파리 모양이 틀려요. 이렇게 약간 뼈조간이 심장 형태고 이 나팔꽃은 이런 형태잖아요. 이것은 1년생이고 이 맺꽃은 단연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하고 이제 해본 결과 이 제초제 하시는 분하고 해본 결과 소리쟁이나 억새풀 맺꽃은 하이로드 1병, 그 다음에 근삼이 2병, 팜가드 1병을 20리터 물에 혼합을 해요. 이 세 개를. 그래가지고 4, 5월에 1차 살포를 하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차 살포 후에 소리쟁이가 또 자라납니다. 조금 더 자라요. 이때 한 번에 더 살포해요. 그러면 3일 후에 서서히 이게 죽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 해에 1년 후에 또 4, 5월에 이 시기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이제 그 과수원에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댕기다 보니면 자꾸 이 소리쟁이가 가장 잡초 중에 문제가 되고 방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넣어놔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리쟁이나 억새풀에 대해서 문제가 골치가 아프신 농가에서는 이 방법을 한번 꼭 사용해 보십시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유기물, 이제 겨울이 되니까 아까 재배 기술에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동계 전정도 하고 당과지군 여러 가지 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퇴비 주는 거죠. 그래서 퇴비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여러분이 하는데 항상 그런 말, 여러분이 교육을 들으면 많이 들을 거예요.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근데 유기물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는 유기물은 대부분이 가축분 퇴비입니다. 우분이나 개분이나 돈분 이런 것을 엄밀히 구분하면 부순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유박 같은 거 있죠. 또는 유박에가 어분, 뭐 광어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골분이 들어있는 것들, 그런 것은 유기질 비료예요. 그러니까 부순 유기질 비료와 유기질 비료가 나눠진다. 여러분들 이것도 보조사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조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기물에 있어서 우리가 주는 건 유기물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가축분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 규정이 있어요. 규격이. 근데 실제는 이게 수분이 50% 이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유기물 함량은 20%대 한 포에 3kg예요.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유박이라든가 어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어때요? 7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11.2kg예요. 물론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가축분 퇴비를 준다 하면은 내가 유기물을 주고 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화학 비료 성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축분 퇴비를 주신 분들은 과량 주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10아르당 2, 3톤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는 유기물은 1년에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것은 2년에서 3년까지 가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여러분이 만약에 물론 토양 검정을 해서 하겠지만은 조금 감해준다 생각을 해주시고 개분이라든가 돈분이나 이런 것은 10아르당 300평에 1톤이나 1.5톤 그 정도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대개 보면 3톤, 뭐 많을수록 좋아요. 옆집에서 그냥 준다면 막 넣어요. 그러시면 오히려 염류장애, 토양의 뿌리를 녹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가축분 퇴비는 대부분이 60%가 가축분을 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1톤 정도만 내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한다면 혼합 유방이나 유기질이 실제 유기물 함량이 어때요? 한 4배 많잖아요. 가축분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써주시는 거에 더 유기물 쪽에서는 맞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이 사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거고 요즘 그 유박 있잖아요. 유박은 사실 아주까리라고 그래서 피마자를 많이 써요.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외국에서는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쓰기도 좋고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자 그거죠. 그래서 유박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실 때는 그 고양이라든가 이런 반려동물이 먹으면은 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병을 유발하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십시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과량으로 토양에 줬을 때는 미생물 상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혼합 유방을 쓴다 하면은 식물성 성분, 특히 또 아주까리 같은 것이 좀 적은 피마자가 적은 성분으로 하고 어분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요약하자면은 가축분 퇴비를 우리가 유기물로 쓰는 농가가 가장 많은데 쓰시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화학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양을 평소 양의 절반 정도, 즉 1톤에서 1.5톤 정도 주신다 생각하고 10아르당 300평 써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많이 쓸 때는 오히려 염료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머릿속에 두십시오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보조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했을 때는 혼합 유박이라든가 혼합 유기질을 쓰게 되는데 유박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박을 쓰실 때도 가급적이면 식물성이 좀 적고 동물성이 들어가 있는 게 유기물 함량이 높습니다. 유기물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걸 머릿속에 두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축분이 높거나 유박, 유기물 과다 반복 시용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약했어요. 자, 과도한 질소, 인상, 가리, 비료죠. 화학 비료가 공급이 돼서 다른 양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또 이런 비료가 많다 보니까 어때요? 지나치게 신초가 웃자라요. 2차 생장에 2차 생장하게 되면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죠. 뭐 예를 들자면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또 하나는 꽃눈 형성이 불량해져요. 꽃눈이 좋아야 과일이 좋죠. 그래서 꽃눈이 안 좋아지고 또 지나치게 우거지니까 어때요? 병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동해가 하고 또 질산염이 수질이 오염돼. 그래서 외국 독일 같은 데서는 매년 농사철이 끝나면 지하수를 1m를 파서 검사해서 질산염 요소 줬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NO3 질산태질소. 질산염 함량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오면은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좀 중단하거나 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런 가축분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수죠.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겠어요? 쉼터 파쇄, 그 다음에 유기물, 가축 부산물 퇴비 많이 주실 건데 줄여줘야겠다. 그걸 머릿속에 두시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배수예요. 물 빠짐. 자, 배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겠어. 어때요? 물이 많으면 숨을 못 쉬게 되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한 나무에서도 내 토양에 물 빠짐이 안 좋으면 한 밭에 똑같게 심은 것도 나무가 크기가 틀리죠. 이렇게 어른 같고 애기 같고 또 우둘투둘한 윤문병 조피가 떠덕떠덕 뭐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게 끼고 이끼가 끼고 또 여름 장마철엔 조기 낙엽이 된다든가 과일이 우둘투둘한 유부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내 토양에 물 빠짐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과수원이 물 빠짐이 좋고 나쁜 건 어떻게 알아요? 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어요. 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을 부어도 돼요. 그래서 한 삽이 1m잖아요. 그래서 1m 정도로 이렇게 파요. 구덩이를. 그래가지고 비가 온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물이 이렇게 밑에까지 빠지면 내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거예요. 내 과수원은. 근데 반대로 이렇게 물이 남아있어. 이러면 배수가 잘 안 돼. 그러면 배수 시설을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내 과수원의 물 빠짐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한 밭에서도 물 빠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과수원 저쪽은 나무가 좀 안 좋아. 물 빠짐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거기 하시고 또 보통 그 좋은 부분도 한번 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쉽게.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소리냐. 가장 좋은 것은 그 교과서 보면 뭐 안거 배수 구멍 1m 파서 유공간에 묻으시오. 근데 그건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시설에 투자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설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건 면거배수예요. 이 사진 앞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고랑을 파서 위에서 빼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밑으로 받아서 빼시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랑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또 초생재배, 풀 키우는 것도 기겠죠. 풀을 키우면 어때요? 뿌리가 먹어서 풀이 빨아서 올려서 증산작용 하잖아요. 그래서 풀 키우는 거라든가 또는 유기물이 줬을 때도 그 자체가 흙에 비해서 10배를 흡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술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몇교라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시간 관계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건 또 노동력을 많이 투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암거가 묻듯이 파서 이게 트렌처라는 기계예요. 구글기로 파서 거기다 왕겨만 넣으면은 왕겨는 다공성이 있고 오랫동안 안 썩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어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심토팟에도 당연히 배수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물빠짐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다. 물이 차게 되면 어때요? 나무가 고사하기도 하고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나 한다면은 심토팟에 또는 유기물 시용 이렇게 면거 시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머리에 두셔도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유기물을 주시면서 석회를 뭘 쓸까 고민할 게 많을 거예요. 보통 고토 석회라고 그러죠. 석회 고토를 줘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석회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토양의 산도를 교정하기 위한 거죠. 사람으로 치면 내 체질이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라 하면 뭔가 불안해. 내가 어디가 피가 좀 진하나 뭐 기름기가 있나 그러잖아요. 중성 하면 뭔가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 토양의 산성이 되면 어때요? 여러 가지 장애가 오죠. 비료 흡수도 잘 안 되고 뿌리도 뭐 중금속 같은 것도 녹아나와서 피해를 주게 되고 양분의 불균형 뿌리가 또 그 상처를 입어서 수소이온에서 뿌리가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석회를 주는데 우리가 토양 12 처방서를 보고 어떤 석회를 줄 건가 결정하자 그겁니다. 여러분이 토양 12 처방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유기물부터 해서 유기물 pH 유기물 있는데 이렇게 산도가 낮아. 보통은 6에서 7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면 뭐 얼마가 나와 있어요? 5 정도 나와 있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산도가 낮아. 그러면 당연히 석회를 줘야죠. 그래서 이 중성을 올려야 되죠. 이 경우인데 석회 산도도 낮고 칼슘과 마그네슘도 적정보다 낮아. 그러면 석회고토를 주시는 게 맞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산도는 낮아. 근데 칼슘도 적어. 근데 마그네슘이나 전기 전도도가 높아. 그러니까 산도가 낮고 칼슘은 적고 마그네슘이 높을 때는 소석회나 폐화석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칼슘 유황은 산도가 높아. 적정보다 높게 가거나 또 칼슘이 너무 적어. 그런 경우에는 칼슘 유황. 다음에 석회질도 낮지만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이시가 높아. 그런 경우는 석회를 주시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죠. 자, 웬만하면은 석회 고토 석회를 주시는 게 맞고, 근데 산도가 낮은데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시가 높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두십시오. 이것은 토양 12 처방서. 여러분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하시죠. 그럴 때 한 번씩 참고로 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많이 줬어. 너무 토양에 칼슘이 많을 때는 어떨 거냐. 근데 그 자체에 의한 장애는 없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일정 농도 이상 되면 그 이상으로 녹지 않기 때문에 칼슘에 의한 장애는 없다. 단지 알칼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량 원소, 붕소라든가 또 마그네슘 흡수가 장애되고 또 질소 흡수를 저해, 칼슘이 많으면. 그래서 과일이 크지 않고, 이게 문제네. 칼슘을 많이 주게 되거나 또 연면살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후기에 칼슘제 저장력을 높인다고 연면살포 해주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안 크고 딱딱해지고 떫은 맛이 남는다. 그리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 토양이 딱딱해진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아까 유기물도 그랬죠. 너무 과하게 주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래서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토양에도 그러고 연면살포도 막 저장력을 좋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막 주시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과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 관리죠. 배는 물로 큰다고 했잖아요. 비료도 중요하지만 배는 물로 큰다. 그래서 물 관리를 여러분이 하시는데 문제점하고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가에서 물어봐요. 물은 어떻게 주는 게 좋냐? 한꺼번에 주는 게 좋냐? 찌끔찌끔 조금씩이라 그러죠. 그렇게 주는 게 좋냐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한 번에 다량 관수, 그러니까 토양이 마르거나 잡초가 이렇게 시들거나 하면 물을 후보기 줘요. 그건 전문용어로 하면 달관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에 수준을 말. 근데 그렇게 줬을 때는, 토양에 물이 많거나 적으면 열과가 생긴다든가, 우두투두한 모양이 돼요. 그래서 항상 토양의 수분이라는 것은 하루 3끼 밥을 먹듯이 적당한 상태를 계속 적습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 물은 항상 적습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은 물 주는 시간은 언제 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새벽부터 물을 주어서 광합성을 잘 하도록 해 줘야 된다. 이 소리 뭐예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10시부터 12시까지가 피크를 이루죠. 그 다음부터 오후에는 이 광합성을 해서 벌어놓은 것을 저장을 하는 시간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오전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배수를 잘해서 물주기를 끝내자. 만약에 저녁까지 내가 물을 주면 어쩌냐. 뿌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은,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입에서 뿌리로 내려온 광합성 산물, 과당이 전분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과당이 쌓이게 되면 이것을 막고 오는 혐기성 병균의 잔치, 즉 이것들이 왕성해지니까 뿌리가 병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양의 물은 오전에 주시는 게 좋고 오후에는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주는 양은 우리 토양은 보통 보면 과수원은 미사질 양토나 사질 양토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가 안 오면은 7일 동안 안 오면은 관수량을 30톤 300평에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토양에 물이 언제 줘야 될까는 여러분이 뭐 기계로 재는 방법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15cm 정도, 한 삽 정도 파요. 그래서 그 흙을 손으로 쥐었을 때 물이 나오면은 과습한 상태고 이 가루가 떨어질 정도면 건조한 상태고 가장 좋은 적습은 뭐예요? 쥐었을 때 이 흙에 내 지문이 남을 정도가 가장 적습 상태예요. 그래서 기계가 없더라도 내 토양의 수분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집에 관수 시설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생재배를 한다든가 볏짚으로 해서 증발되는 것을 억제한다든가 또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서 뿌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미생물. 요즘 여러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고초균부터 한 4가지 미생물 안 써보신 분들이 거의 없죠. 특히 시설 하우스 하신 분들은 거의 쓰실 거예요. 우리 과수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읽었어요. 아무리 많은 비료를 주어도 미생물이 없으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비료는 뭐라겠어요? 서두에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 양분을 공급해요. 여러분 인삼 불용화됐다고 많이 하죠. 이것도 유기산 분비해서 녹여내요. 또 염류도 개선해요. 염류 개선. 또 뿌리 활력을 증진해. 뿌리가 좋아야 꽃눈이 좋고 꽃눈이 좋아야 열매가 좋다고 했잖아요. 토양을 개량해요. 잎단화. 가장 중요하죠. 토양을 잎단화해. 그 다음에 유무기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가. 또 병해충을 방제. 뭐 문우병이라든가 선충 같은 거. 또 제초. 잡초에 붙어서 병균을 일으켜서 잡초를 죽인다든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생물은 굉장히 유익하다. 근데 이런 미생물이 왜 우리 토양에 없냐? 뭐 경사 져가지고 빗물에서 노출된다든가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말라간다든가 또 유기물이 미생물의 먹이잖아요. 먹이가 부족하다든가 또 제초제 독한 약을 막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생물이 이제 좀 결핍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미생물 쓰실 때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의 이름은 속명, 종명, 세부명으로 돼 있어요. 자,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실러스 리체미코포미스인가 뭐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바실러스 고초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것이 효능을 나타내요. 이게 병을 촉진한 거, 퓨티다 이것은 슈도모나스 퓨티다 이것은 생육을 촉진하잖아. 시링게이는 세균성 전문이병. 그러니까 암만 슈도모나스만 봐서는 안 되고 뒤에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또 몰라도 돼요. 왜? 여가 효능이 써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라든가 반드시 봐야 될 건 CFU. 이게 이제 생균수예요. 단위예요. 그러니까 액체는 밀리리터, 이제 뭐 이렇게 가루는 그램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10의 6승부터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위에가 10의 6승. 10의 대개 여러분 시군 센터에서 주는 것은 10의 8승이나 많은 것은 10의 9승, 10승도 가요. 그래서 이 단위 하나가 몇이에요? 1000단위 이상이 가. 그러니까 이 단위가 적어, 사요. 그러면서 가격이 싸면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6부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이나 4는 사서 뿌려봐야 맹물 뿌린 거나 같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숫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최소한 6 이상. 보통은 다 8, 9, 10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시군에서 주는 4종류. 고초균, 효모균, 또균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공급받아서 토양에 해주는 것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미생물들이 그걸 먹게 만들어주고 토양의 물리성, 아까 잎단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토양의 물리성까지도 개선하기 때문에 꼭 활용하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서 쓰실 때는 앞에 것도 중요하는데 이렇게 신고 번호, 보증 성분량, 생산 연원리, 유통기간 이런 것이 써져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는 거 사서 쓰면은 여러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구입해서 사서 쓰실 때는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농약하고는 섞어 쓰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해야겠죠. 당연히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얼려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내 쓰십시오.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주는 비료가 됐든 유기물이 됐든 퇴비 그런 것을 분해해 준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거 줘갖고 토양에 토종 미생물 그거 진짠데 물론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은 토양에 있는 우리가 미생물 아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체가 들어가서 분해하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이 먹고 싸고 죽잖아요. 먹고 싸는 게 대사산물이에요. 그것이 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시기보다는 일단은 써주시면은 우리가 모르는 효과도 많다. 왜? 아는 것이 1%니까. 그래서 미생물 제재를 여러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꼭 구입해다 그 사용 방법이나 취급 방법을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